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개별 종목의 장세로 좀 흘러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게임주와 콘텐츠주들은 오늘도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0.77%가량 하락한 3,02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0.28% 내린 1,00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펄오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들은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의 하락을 좀 막아준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천억 원가량을 홀로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8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49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이 장중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1,000억 원을 좀 밑돌게 매수했고요. 기관은 수급 공방이 이어지다가 매수로 힘이 쏠리면서 37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은 나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도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급등하는 종목들의 비법을 알려주는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이점은 역시나 이제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강 후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에 대적할 수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글로벌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DPC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30% 이상 가는 흐름이 나왔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이제 협력 모멘텀, 투자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대기업과 이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급등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송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과의 모멘텀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한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그런 종목 말고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하시면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인데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데일리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대표주라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6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죠. 그런데 그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6%가량이 빠지면서 다시 6만 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채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영향일까요? 오늘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는 네오위즈 홀딩스는 26%대 강세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다날 같은 경우
경우에도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그리고 애플까지 OTT의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의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애플의 OTT 콘텐츠가 다음 달 4일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다음 달 12일에는요. 또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할 예정이죠. 그런데 애플까지 이렇게 국내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독료와 무료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승부를 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OTT 업체들의 경쟁자는 늘어났지만 반면 K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에는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를 말아올린 종목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5,15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언제까지 강세가 이어질까요?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작의 메타버스 블록체인까지 더하니까 이 게임주가 무려 한 달 사이 130%가량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 기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최근 이렇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죠. 오늘도 게임주들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신작 흥행이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출시한 미르4 흥행에 힘들어서 이달 들어서만 130%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중에 10%가량 급등을 하면서 17만 7천 원 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미르4에는 글로벌 버전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도입이 됐다고 하네요. 컴투스 역시 이달 13일 9만 6천 원대였던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면서 컨텐츠 투자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들도 강세를 보였었죠. 게임주들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략 나눠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조금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저번 4월 달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작년 4월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좀 8천만 원 이상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굉장히 회복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주식보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반토막이 났었죠. 반토막 나면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크게 휘청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랑 좀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어간 다음에 이제 크게 부러졌을 때가 이제 3, 4월 달이란 말이죠. 4월 달에는 우리 증시가 크게 반등한 흐름, 즉 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빠질 때 우리 증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경기 정상화 모멘텀도 증시에 있었고, 즉 아무리 뭐 국내 증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하락을 하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빠지게 됐을 때 우리 증시도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내세우는 말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래대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빠질 것이다. 이 거래대금이라는 건요. 하루에 거래가 되는 금액을 전부 다 거래량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면은 거래대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그러니까 찍혀있는 숫자가 크다고 해서 이 증시와 비트코인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예탁금이 작년 3월부터 꾸준히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그들만의 리그, 즉
비트코인이 호황기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 일부분의 사람들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예탁금융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투기적 자산이 성향이 많이 짙기 때문에 이 증시와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같은 위험 자산인 우리 증시 전혀 휘청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변동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에는 별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 즉 거래소 관련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증시 전체적인 공포 심리는 없을 것이다.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거래대금 말씀을 드렸죠. 샀다 팔았다 하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즉 거래소는 비트코인 변동성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즉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고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하실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의 이제 화폐 가치가 굉장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찍히게 되고 그만큼 거래소에 매출이 많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고요. 보셨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우리 증시에서 무려 50% 이상의 단기 변동성이 좀 나와줬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덴트 마찬가지로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워낙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좀 40%대 상승이 나와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상반기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업비트가 제조업은 아니죠.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러한 거래소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비성과 관련된 이유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변동성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단기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단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과는 다르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디즈니보다 며칠 더 이르게 국내 OTT가 상륙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OTT 대전이 11월에는 일어날 것 같은데 토종 OTT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콘텐츠 관련주들에게는 좀 수혜가 확실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외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값싼 금액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으로서 증명이 됐죠. 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다음부터 이 한국 콘텐츠 시장이 더욱더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3분기 가입자가 438만 명에 영업이익이 74억 8천만 달러가 찍혔다고 합니다. 즉 원화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7,800조 그죠? 약간 이제 7,400조 원과 가까운 이러한 이제 영업이익이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기존 넷플릭스의 행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행보는 이전 추세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흥행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죠. EQ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봤을 때 6분의 1 토막 난 정도로 굉장히 흥행에 실패했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흥행을 해주면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부각이 됐고 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흥행도는 더욱더 이 한국 컨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넷플릭스에 이어가지고 애플 TV도 11월 4일 날에 이제 한국에 상용을 하는데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11월 12일 날에 국내에 상륙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디즈니 플러스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컨텐츠 시장이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뉴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한 4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준 흐름 나와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사마네트워스 그다음에 뭐 제이콘텐트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여러 가지 종목들 강세 보이기 때문에 OTT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좀 강세 보일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산업이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OTT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 볼 이슈는요.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최근에 그 콘텐츠주만큼이나 게임주들의 상승세도 정말 무서운데 와 진짜 130%가 한 달 사이에 그 상승률을 자랑할 정도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조금 유행을 하다 보니까 NFT까지 더불어서 좀 수혜를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유입이 돼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올라왔던 흐름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9월 달 기준으로 약 300% 이상대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하지만 저는 게임주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직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게임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범위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만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실생활,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게임 온라인상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굉장히 큰 플랫폼 기업들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게임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바로 그 글로벌 대기업이 페이스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 사업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메타버스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 메타버스에 페이스북이 집중적으로 뛰어들겠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는 종목, 글로벌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종목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뛰어든다. 근데 페이스북과 협력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다. 그 종목은 정말로 500%, 10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리비안이 만약에 코스닥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종목들 변동성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 뉴욕 증시 상당한다고 하니까 국내 수혜주들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서 뭐 대원화성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9월 달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리비안과 협력 업체였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에코캡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 점상, 3연상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250% 이상 상승하는 보여줬습니다. 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가능했다.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LFP 배터리 쪽으로 테슬라가 관심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인산철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파워넷이라는 종목도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LFP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다라는 이슈 나오니까 바로 급등했죠. 다이렉트로 4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만히 바닥에서 횡보하던 종목이 40%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흐름. 왜? 글로벌 대기업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가능했다. 센트럴모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좋았죠. 왜? 갑작스럽게 급등 나와가지고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이 종목도 35% 올라갔어요. 왜?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급등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제 TV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가지고 다이렉트로 이제 30% 갔던 종목 이날 추천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30% 이상 급등세 나왔었죠. 방송 보신 분들은 못해도 20% 수익은 챙겨 가셨을 겁니다. 왜? 올라갔느냐? 글로벌 대기업 그랩에다가 투자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DPC였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나와줬다. 여러분들 학습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에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다이렉트로 30%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종목은요. 무려 페이스북이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럽니다. 메타버스에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페이스북과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종목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만 입장하시면 단기 급등주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과의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셔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관련 종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확인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버킷스튜디오인데요. 상한가를 시원하게 말아올린 종목이기도 하죠. 버킷스튜디오는 위메이드와 함께 빗썸 코리아 공동 경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오늘장 시세를 내뿜었는데요. 블록체인 신산업을 염두에 둔 비덴트와 위메이드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리면서 1시 39분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장 막합까지 끌고 갔습니다. 29.89%가량 오름세 지속하면서 5,1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장 급락을 했는데요. 어닝 쇼크로 인한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가량 감소했다고 하고요. 증권가에서 예상한 237억 원을 68%가량 밑도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3시 구간 하락 VI가 발동이 됐고요. 10%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대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67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9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 공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9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타나는데요. 종가에는 그 상승폭 소폭 반납했네요. 2%가량 오름세가 시연을 하면서 89만
8,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덱스터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덱스터 역시 오늘 장중 25,0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결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ETF 출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장까지 두 자릿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23,4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인데요. 토스뱅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290만 주가량을 145억 원에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토스뱅크에 대한 지분율은 4%를 갖게 되네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참여 목적으로 이번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러한 이슈가 들리면서 슈팅이 크게 나왔고요. 종가에는 5%가량 상승한 8,500원에 체결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함께 짚어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문가님께 여쭤볼 종목은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OTT 대전이 치열해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콘텐츠주인데 그중에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시세를 정말 강하게 내뿜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이 좀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OTT 관련주야 워낙 이제 옆집 이제 강아지도 알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이유는 좀 이중 모멘텀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제 빗썸과 관련된 부분들이 즉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상한가가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장중에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 조금 말아 올렸을 때 특이점이 OTT 섹터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OTT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위메이드와 협력해서 빗썸,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버킷 스튜디오가 좀 상한가 들어갔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이제 별별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코인이 아무리 변동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계신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좀 시장이 재미없고 횡보를 하는 시장에서도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을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흐름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은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지트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세 전환된 상태에서 이제 2차 파동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짧은 N자 파동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 거래소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지트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 전환하고 나서 이평선 골든크로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덴트와 위지트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이 비덴트와 위지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즉 자회사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버킷 스튜디오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후발주로서 이제 코인 거래소 종목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상승한 이유, 탄력을 크게 받은 이유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덱스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마형 ETF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ETF가 출범이 된 상태죠. 4개 정도 ETF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ETF 출범된 다음부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됐는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그죠? 삼각수렴 때 그어주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파동세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이제 별별 이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든지 뭐 기관 매수세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 테마주로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후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인트로 조금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페이스북과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덱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라든지 아니면 위지웍 스튜디오라든지 지금 충분히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아질 줄 몰라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한 눌림목일 수도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충분히 이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페이스북 직접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고 페이스북 직접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특징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탑5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30%는 기본으로 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던 DPC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공약주죠. 33%의 상승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RP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RT캐스트는 4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요. 이달 초에 말씀을 주셨네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캠트로스 부동의 1위죠. 100%가 넘는 세 자리대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황금별 종목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서요. 앞으로 상승 추세 지속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황금별은요. 알로이스입니다.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8%의 상승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상승률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8%라는 게 3거래일 만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살짝 시장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조금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동의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급등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일정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의 이전 파동을 보면은 1차 파동 나왔던 부분에서 2차 파동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이 눌림목 구간이란 말이죠. 기존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지지라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244% 이상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에서 디즈니 플러스 상륙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8%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과 같은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종목의 이제 매집 패턴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종목을 고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그죠? 갭이 뜬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렸다라는 거는 개인의 자금으로, 그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는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장가로 호가창을 완전히 물량을 쓸어 담아야지만 갭이 뜬 상태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가로 쓸어 담아서 갭을 유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종목이 빠지게 되겠죠. 호가창에서 물량을 받쳐주는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손절을 칩니다. 그럼 이 손절 물량을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게 되고 그럼 장기간에 이제 세력들이 종목을 매집을 하게 되죠. 자, 장기간에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전 매매를 통해서 1차 파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전 매매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종목을 띄웠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가가 한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알로이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90% 이상의 파동을 조금 선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파동을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소멸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자전 매매해가지고 평단 맞춰놓고 여기서 매물 조금 던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래대금 보시면 전혀 이탈된 흔적이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친 것이지 충분히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바뀜 조금 일어난 상태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차 파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산업이라도 했든지 원전 산업들이 강세 보였다가 2차 파동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도 강세 나올 것이다. 알로이스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파동을 본다면 이 정도의 상승률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좀 긍정적으로 더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11,050원을 터치하면서 4.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좀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정이에요. 네. 11월 달에 잡혀있는 일정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는 거 굉장히 큰 이슈죠. 그거와 더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 11월 달에 잡혀있는 빅 이슈들, 빅 이벤트가 위드 코로나하고 디즈니 플러스 상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위드 코로나 일정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레깅스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반기 매출액도 사상 최대로 나올 정도로 레깅스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레깅스 판매량은 더욱더 고조가 될 것이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레깅스 1위 기업 잭시미 씨 직접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무너졌을 때 차트 흐름도 무난하게 지지 잘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파동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여러분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40% 이상 상승했던 파동 나타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도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을 바에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멘텀 있는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좀 자신 있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직도 조금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신규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쭤볼 종목도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입니다. 코엘 패션인데요. 9월 17일 날 말씀을 해주셨고 9,840원을 터치하면서 27%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좀 길을 모으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네. 약간 조금 네. 이 종목이 너무 이뻐 보여요. 저는 이게 약간 좀 빨리 사라, 빨리 네. 매수해라 이렇게 약간 조금 유혹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급등하고 있는 종목 따라잡지 말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에 바닥에서 살짝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냐면 향후에 다가올 빅 이벤트 수혜주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다가오는 빅 이벤트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라고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상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디다스, 그다음에 이제 캘빈 클라인, 리복 같은 이제 운동복 판매하는 기업이고 로젠 택배를 인수함으로써 유동성도 물동량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렸고요. 추천드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조금 횡보하면서 쌍바닥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30%대 급등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고점 구간에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아니면은 고점 구간에서 눌림목 주고 있는 이러한 타점 부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급등하는 종목 장중에 따라잡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말고 다음 달에 다가올 빅 이벤트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은 수익 나실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황금별 공략주를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와, 타점을 정말 잘 잡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떤 황금별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컨텐츠주 안 여쭤볼 수 없겠죠. 뉴인데요. 이 종목은 10월 6일 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48%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픽 이벤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인 OTT 콘텐츠 관련주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달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 또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매매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을 때 이 시장 상황이 버키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고요. 쇼박스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게요. 쇼박스 이 종목 여러분들 올라갈 때 여러분들 구간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급등했다 눌렸다 급등했다 눌렸다가 이게 완성된 차트로 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중에 이 종목을 대응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이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난리법석한 종목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급등하고 있고 이미 관심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다음 달에 다가오는 빅 이벤트 종목인 이 디즈니 플러스 지적 수혜주 뉴에 집중을 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 같은 좀 매매법이죠.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딱 잡아놓고 일정 부분에서 딱 잡아놓고 기다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급등 딱 해주면서 4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는 이처럼 단기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종목을 조금 뽑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글로벌 대기업 협력 기업이잖아요. 디즈니가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뉴는 디즈니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뉴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즉, 빅 이벤트 플러스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40% 급등을 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글로벌 대기업이고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로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메타버스 사업 추진이 저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가 40% 갔던 것처럼 페이스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직접 수혜주 메타버스 관련주는 이 또한 40%, 100% 상승률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그리고 일정 매매 여러분들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과감하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협력하는 직접 수혜주 공개 예정이니까요. 무료 방송 한번 참여하셔서 자신 있게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에이스 침대로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처럼 주식 차트도 좀 과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가지의 글로벌 이벤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OTT 그리고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인데 두 가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은 이미 수익률이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벤트에 대한 또 종목도 찾아야겠죠. 오늘 공개된다고 합니다. 11시 20분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이죠. 홈페이지로 입장하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방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고 11시 20분부터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OTT 관련주를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또 OTT 대란이 또 예상되어 있잖아요.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또 넷플릭스도 신규 콘텐츠 나올 거고요. 국내 토종 OTT들도 굉장히 경쟁이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OTT 관련주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과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기업이다.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OTT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프라임도 국내 상륙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퍼스 코리아가 유일하게 좀 아마존 프라임 관련주로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이전에 급등했던 흐름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대 딱 만들어주고 나서 1차 파동 나왔죠. 그 다음 파동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대 만들어주면서 2차 파동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소멸된 상태에서 최근에 대금이 터지면서 그죠? 다시 한번 삼각 수렴대 상단 부분들 돌파해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은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 급등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것 같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90원. 여러분들 4,695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이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좀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OTT 관련주 코퍼스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695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셔서 장중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47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또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너무나도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꿀팁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상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등주 따라잡고 아무거나 종목 잡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지만 수익이 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칙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종목들 또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다 동일한 저의 원칙에 맞춰서 추천을 드렸다. 오늘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릴 종목도 저의 원칙에 맞게 글로벌 대기업 페이스북과 협력하고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메타버스 사업 공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 한 번도 매수 못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만 참여하셔도 종목과 관련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꿀팁들이 대방출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아직도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셔서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관련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또 오늘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